그러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한민국이 망하길 원하고 있다. 정확하게는 문재인 정부가 망하길 원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꼭꼭 씹어드리는 시사건건 볼스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이만희에게 무죄 선고한 사법부 이야기입니다. 자,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무죄 선고받았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가 아주 가관인데요. 방역 당국이 신천지 측의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 자료 수집 단계에서 일부 자료를 누락한 것은 방역 활동 방해로 볼 수 없다. 이게 무죄 판결의 이유입니다. 납득이 가십니까? 시설 현황, 교인 명단 이거 제출해달라라고 한 게 역학조사라고 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 단계에서 일부 자료를 누락한 것은 방역활동 방해로 볼 수가 없답니다. 이 판사는 방역활동을 방해한 것은 방역을 하러 갔을 때 그때 방해하는 행동을 한 것이지 자료 수집 단계에서 일부 자료를 누락시킨 건 준비 단계였다 이 말인 거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판사랍시고 앉아가지고 법봉을 땅땅땅 두드리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시험만 잘 보는 인간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문제다. 이런 생각이 정말 절실하게 드는 요즘 세태입니다. 자, 김미경 부장판사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1975년생으로 대구 출신입니다. 최근 주요 판결을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최근 2020년 11월 신천지 이만희 보석 인용 석방 수원지법 형사 11부 보석 보증금 1억 김미경 부장판사. 이만희를 보석으로 풀어준 사람이 김미경 부장판사고요. 거기다가 1심 재판을 한 사람도 김미경 부장판사예요. 자기가 보석으로 풀어준 사람을 유죄 판결 내리는 게 민망했나요? 그때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정광훈을 보석으로 풀어줬었던 판사가 전광훈 무죄를 때려준 판사예요. 이 사법부 왜 이러죠? 자, 피의자 사건과 관련이 있는 판사를 자꾸 배정을 합니다. 국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고도 사법부는 우리는 공정하게 돌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 그리고 더 과거의 판결을 한번 볼까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교회 목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징역 4년, 친근한 숫자죠. 바로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받은 형이 징역 4년입니다.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목사에게 징역 4년 선고를 했는데 이유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팔다리를 붙잡는 등 A씨의 범행을 도운 A씨의 아내 B씨, 또 다른 목사 C씨, 그의 아내 D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답니다. 근데 피해자가 누구냐? 군 휴가를 나온 사람이었어요. 군생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신도, 안수기도를 하던 중에 십자가로 온몸을 때리고 목을 졸라 고의가 없었다. 자, 이 사람의 판결을 보면 기독교와 뭔가 연관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자, 지금 사법부가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무죄 선고 내렸죠. 이유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피해자가. 피해자는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 원인 규명을 피해자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만희를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방역에 협조하지 않은 이만희도 무죄인데 나도 협조 안 할래. 이렇게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는데 이런 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한민국이 망하길 원하고 있다. 정확하게는 문재인 정부가 망하길 원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전광훈을 보석으로 풀어주고 광복절에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주고 그리고 2차, 3차 유행을 만들어내고 이만희를 무죄 판결을 내려주고 앞으로 방역을 더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나갔나요?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망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래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다. 자신들의 기득권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바로 전관 비리, 전관 범죄. 그걸 그들은 전관 예우라고 부릅니다. 현역에 있을 때는 큰 돈을 만지지 못하지만 현역에서 내려가자마자 싹쓸이 1년에 수십억씩 그냥 땡길 수 있는 이 기득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기득권을 없애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이 기득권이 무엇이 문제인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죄가 있어도 처벌받지 않아요. 검사 출신의 전관을 쓰면 기소당하지 않아버리고 판사 출신의 전관을 쓰면 유죄 판결 나올 걸 무죄 판결 내버리고 이러면서 돈을 챙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돈 많은 사람들을 자꾸 풀어줘야 이들의 돈벌이가 계속 생겨요. 왜냐?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쁜 짓을 저지르니까요.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을 자꾸 풀어줌으로써 돈을 버는 세력들이 바로 지금의 검찰과 판사, 사법부라는 겁니다. 자, 박근혜가 징역 20년형 그대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분노해야 될 거는 훨씬 많아요. 자, 박근혜에 대해서 20년형이 확정이 됐다. 과연 이재용에게도 그 잣대가 적용이 될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사법부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망하도록 대형 구판을 벌리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봤습니다. 자,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